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클로버 종합보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요즘 그 조지아가 워낙 핫하긴 한데 맞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조지아로 들어오고 있고 또 네. 새로 비즈니스 이제 오픈을 하시니까 네네. 관련해서 보험도 당연히 드셔야 되니까 그 부분 많은 문의가 있죠. 맞습니다. 네, 뭐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네, 이제 SK 1차 공장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네, 조만간 이제 조지아 여러 회사들이 또 들어올 거다 했는데, 이제 사바나의 현대 또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네, 한국에 이제 1, 2차 벤더 회사들 포함해서 이제 뭐 건축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중이세요. 네, 뭐 지금 타주 같은 경우에도 뭐 LG가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인원이 늘어나듯이 지금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네, 조지아를 비롯해서 이제 동남부 지역의 개발은 사실 굉장히 청신호다라고 이렇게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바나 조지아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이 계속돼서 진출하고 있고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요. 네, 물가 상승률이 유일한 악재지 않을까 동남부를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들어오시는 기업 분들이 비즈니스 보험을 하실 때 그리고 뭐 개인 보험을 하실 때 네, 어떠한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먼저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크게는 책임 보험,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어빌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산 보험, 네, 프로퍼티. 프로퍼티 안에는 이제 건물 그리고 인벤토리랑 컨텐츠를 커버하는 이제 그런 보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직원이 있는 경우는 종업원 상해보험, 네, 그리고 EPLI. 이 EPLI는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을 때를 커버하는 거고, 네, 요렇게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가입으로 저희가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밖에는 이제 엄브렐라, 네, 이제 추가 책임 보험이죠. 그렇죠. 네, 추가 책임 보험이랑 그룹 헬스. 네, 네. 사실 이제 그룹 건강보험은 명수에 제한이 있긴 한데 50명 이상이 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50명 이상일 때 그렇죠. 무조건 하셔야 되는 네. 상황이고. 네, 그 미만이 됐을 때는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요즘에는 갖추고 계세요. 네, 네, 뭐 경쟁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을 하이어할 때 어떤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까 네. 그룹 건강보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회사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차량, 네. 커머셜 오토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추가 가입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 밖에 여러 다양한 옵션 커버리지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8가지를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레코멘드를 드리고 네. 가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모든 이 부분들은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조금 더 축소를 한다면 크게 이제 책임보험 네,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네. 이 2가지는 거의 기본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종업원 상해보험은 제가 방송을 하는 지난 오랫동안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조지아는 이제 3명부터는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오너를 네. 포함해서 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원이 충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네. 그 인원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넘어갔을 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넘었을 때 이런 보험을 내가 가입해야 되는 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또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까운 이제 보험 전문인과 좀 상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님들 CPA 사무실에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안내를 해드리는군요. 안내를 뭐 추가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다 보니까 네, 또 네. 저희도 회계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네. 권고할 수 있게끔 네,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비즈니스 보험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보험료는 이제 과연 얼마나 될 건지 그러니까. 회사 익스펜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비즈니스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먼저 어떤 타입의 비즈니스를 내가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어떤 네. 타입이냐가 이제 그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요소. 네. 네. 저희는 이제 크게 뭐 매니팩처냐 아니면 네. 홀세일이냐, 네. 홀세일 안에 디스트리뷰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리테일이냐 아니면 컨트랙터냐. 네. 자, 일단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결정을 할 때 어떤 타입이냐 이걸 이제 클래스 코드로 나누거든요. 그 네네. 클래스 코드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절한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가 않아요. 네. 어떨 때는 적게 나올 수 있는 보험료가 많이 측정이 될 경우도 있고요. 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또 네. 반대로 좀 많이 나와야 많이 되는데 그렇죠. 많이 네. 내야 되는데 의외로 좀 너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거는 좀 모르고 그렇게 되신 걸까요? 아니면 뭔가 거의 좀 그런 일이 한 90% 이상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이야기하는 중간에 어떤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가지 않다 보니까 또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보험료는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보험은 향후 1년을 드는 거지 지난 1년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리 그렇죠. 예상하고 미리 내는 예상을 하고 거죠. 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지난 거를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을 해서 드는 거다 보니까 네. 보통은 뭐 그동안 있었던 작년에 대비를 해서 보험을 뭐 리뉴를 한다든지 가입을 하신 분이 많긴 한데 보통 이제 새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지금처럼 갑자기 이제 여기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매출이 될 거고 어느 정도의 급여가 나갈 건지를 산정하는 게 네. 중요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드시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플랜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네네. 네. 좀 근접한 수치로 네. 가지고 계셔야 되고 어느 정도 증가될 것까지의 범위도 알고 계셔야 일단 목표치는 이 정도지만 그 네.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야 적절한 보험료 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뭐 기업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플랜을 미리 그죠 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이거 측정하기에 앞서서 네.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각 주마다 네. 뭐 심지어는 카운이나 시리마다도 어떤 이제 규제나 법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를 내가 좀 숙지를 하던 아니면 알아보시던 어떤 방향을 통해서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네. 네, 크게는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온오펌 3명이 넘어가면 종업원 상해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룰과 레귤레이션을 알고 계셔야 네. 내가 어느 주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보험을 갖춰야 되는지 네. 어떤 게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주마다 심지어 뭐 카운티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보고 맞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보험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클래스 코드도 가장 중요하게 차지를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출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급여. 네. 직원의 급여는 왜 중요하냐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측정하는 데는 급여 베이스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 급여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건물을 구매하시는 분들 또는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사용하게 될 로케이션의 사이즈 보통 저희는 이제 한국은 평수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스퀘어 피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스퀘어 핏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험료에 반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건물이 이제 몇 년식의 건물이고 어떤 머테리얼로 되어 있는지 정도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네. 보통 이제 보험회사 언더라이터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이 리서치를 해서도 찾아드리긴 하지만 이게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데이터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이제 만약에 리스를 하시게 되던 아니면 구매를 하시게 되면 리얼터를 통해서 네. 뭐 리스를 하신다면 매니지먼트나 건물주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정보를 또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보험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만큼 이 비즈니스에 종사를 했냐. 네, 그럼 이제 익스피리언스도 그렇죠. 네. 익스피리언스도 중요하게 보고요. 네.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일수록 아무래도 조금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을 할 때 저희가 운전 경력이 10년이 된 거와 네. 그리고 이제 막 펄밋
그리고 펄밋을 막 지난 라이센스를 땄을 때 보험료율이 다르듯이 네네. 비즈니스 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익스피리언스가 있었고 언제 설립된 회사인지가 어. 중요하게 반영이 돼요. 네. 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신생회사,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나 다른 해외에서는 경력이 있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이제 막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력을 조금 참조를 해서 네. 영문으로 된 이제 회사 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레저메 같은 거를 통해서 언더라이터를 충분히 설득을 해줘야 돼요. 네.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해왔던 회사고 네.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포린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되는 회사다라는 네. 걸 어떤 설득력 있는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지 어. 보험료를 적게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쭉 운영을 해 오셨던 분들은 그 네. 기록을 가지고 오셔야 되네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 경력을 한국에서 제출하듯이 네. 그건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네. 하나의 레저메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됐고 어떤 네. 머테리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테넌트, 그러니까 건물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넌트들이 들어 있을 거고 네. 주변에 어떤 그 테넌트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반영이 되는 또 회사들이 있어요. 같은 몰에 같은 몰 이제 안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테넌트들이 있는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세이프티를 내가 갖고 있는지, 네. 뭐 특히 알람이라든지 네. 스프링클러. 네. 네,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도 더 그렇죠. 적게 절약할 이제 수 있군요.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네네. 네,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컨트랙터를 통해서 라이센스드 컨트랙터를 통해서 점검이 되어 있어야지만 있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네, 비즈니스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될까 이제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매출이 매년 일정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료를 저희가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우리가 내년에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내가 가입해야 되는 시점부터 그 향후 1년이죠. 네. 저희가 이제 세금 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제 번 돈과 지출된 거를 갖고 보고를 하지만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5월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네. 5월이라고 하면 1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말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로부터 그 다음 년도 같은 날짜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네. 가입되는 시점부터 그 향후 1년까지의 우리 회사의 통장에 들어오는 레비뉴를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측하셔야 돼요. 네. 네. 뭐 프로젝트는 뭐 3-4개가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3-4개가 합친 프로젝트가 뭐 100만 불이라고 쳤을 때 네. 그 100만 불이 그 기간 안에 우리 회사 레비뉴 통장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컨트랙터 분들은 보험을 산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플랜을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이제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예측과 이런 플랜을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사이즈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에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매출이 날 거다라는 어떤 공식 아닌 공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규모에 비해서 적은 수치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 네. 이제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감사를 받거든요. 네. 종업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책임보험 비즈니스 오너 팔러시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아요. 네. 특히 이제 컨트랙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100% 감사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실제 이매출이 진짜 나갔는지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 종업원 상해보험도 측정된 급여가 더 됐는지 덜 됐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속된 말로 토해내셔야 될 돈이 그렇죠. 네.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님분들이 처음에 이런 뭐 상담 중에 했던 이야기들을 숙지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세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일로 좀 저희가 얼굴 붉힐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서류에도 나와는 있으니까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네. 뭐 이렇게 됐었다라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 상황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플랜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선을 미리 알고 네. 익스펜스로 잡아 두셔야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일단 막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이제 지출할 거를 먼저 이제 계산들을 하신단 그렇죠. 말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종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와 어떤 플랜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일단 가까운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네. 내가 하는 업종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나는 이 정도의 보험료를 미리 생각을 해야겠구나를 네, 네.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다시 이제 크게 비즈니스 보험 다시 이야기 드리면 업종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룹의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드라이 클리너도 그렇고 레스토랑도 그렇고 뭐 자동차 정비하는 바디샵도 그렇고 세 가지는 똑같이 리테일 군이거든요. 네. 이 똑같은 리테일 군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이제 달라요. 같은 매출이라 하더라도 네. 설사 같은 사이즈의 비즈니스 공간이라 하더라도 리테일 군에 속해 있지만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 다르고 필요한 보험 자체도 달라요. 네. 제가 일단 필요한 보험 자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랑 바디샵 같은 경우 네. 요 두 업종이랑 레스토랑이랑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업종이 너무 다르긴 한데.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드라이 클리너와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물건과 우리가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가지고 오는 자동차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도 손님의 옷을 서비스를 해주는 네,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레스토랑은 우리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책임 보험을 강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드라이 클리너와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남의 물건과 남의 옷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에 대한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져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커버리지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료의 차이도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손님 옷을 커버하는 베일리 커버리지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그게 꼭 보험 안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팔러시 안에는 책임 보험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퍼티 인슈런스도는 기본적으로는 들어는 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내가 더 많은 프로퍼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뷰티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가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벤토리의 양만큼을 가입을 하지만 그에 비해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는 그에 반해 크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손님 옷을 스토리지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어태치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프로퍼티가 더 많을 테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퍼티 보험이 있으니까 손님 보험도 다 커버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일리 커버리지라는 게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에도 책임 보험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런 거라지 키퍼스 라이어빌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있어야지만 손님 차에 대한 데미지가 커버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주나 또는 매니지먼트에서 테넌트들한테 원하는 보험이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어떤 공간을 리스를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제출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디테일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업종군에 맞춰서 이거를 더 갖고 오라라고 차등을 두지도 않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드라이 클리너나 아니면 바디샵 네. 이쪽 아니면 뭐 메케닉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의 어떤 프로퍼티를 우리가 서비스를 해준 업종에 계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런 보험이 충당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마 지금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보험이 이게 들어가 있나 아닌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방송 들으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들마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이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손님분들께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샤프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샤프란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보험료는 정말 회사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네. 그렇다고 많은 폭의 차이로 다른 건 아니고요. 특정 회사가 특정 업종을 좀 스페셜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똑같은 이제 커버리지 옵션 중에서도 뭐 A라는 회사는 5가지를 한다면 B라는 회사는 3가지밖에는 못하는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도 이제 업종에 맞게 손님들이 물론 이제 저렴한 보험으로 가장 많은 종류의 커버리지를 같이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네. 각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르다는 거는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시가 이제 여러 회사들을 보유해야 되는 어떤 이제 좀 의무 아닌 의무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견적을 항상 드릴 때 기본적으로 뭐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회사의 견적을 같이 해서 드리게 되어 네. 있어요. 뭐 아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업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급여를 통해서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했지만 네. 그 급여 플러스 어떤 일에 종사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어떤 일에 종사하는 레이트 자체가 또 회사들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산출되고 한 번에 이제 계산이 각 회사들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저희도 안내가 나가고 있긴 한데 네. 비즈니스 보험 같은 경우 뭐 개인 자동차 보험처럼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매번 싼 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자동차 보험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옮기셔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네. 뭐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 제가 말씀드리는 근소한 차이라는 건 10% 미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코로나 전만 해도 한 5%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 워낙 물가 상승률도 있다 보니까 원디 지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10% 미만, 네. 1에서 9%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의 차이라면 그래도 일단 한 회사를 조금 더 갖고 계셔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로열티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처음에 몇 년은 보험료가 등폭이 좀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실 거고 저 또한 뭐 보험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 저 또한 네. 보험료가 고민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긴 요즘 하거든요. 같은 땐 더 그렇거든요. 더더군다나 적은 그렇죠. 금액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를 고민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보험료를 고민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뭐 기본적인 나의 히스토리와 조건을 먼저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방원전 교육을 자동차로 친다면 네. 방원전 교육을 받으신다든지 뭐 집이라고 친다면 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기록들이 사실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데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옮기는 것도 큰 폭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옮기셔야 되긴 하겠지만 한 회사를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길게 봤을 때. 그렇죠. 네, 네. 길게 봤을 때. 네. 물론 이제 회사에 이제 그 회사에서 측정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측정이 되는 보험 요율 자체도 많은 큰 폭을 차이를 두고 변동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3에서 5년 정도 됐을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간다는 거. 네, 네.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개인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게 커머셜 보험, 비즈니스 보험이요.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이터와의 또 릴레이션도 굉장히 중요는 해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꾸준히 발전이 되고 사고 없이 가는 회사들의
확실한 요율 절감을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릴레이션을 좀 빌드업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비즈니스 광고 보험에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 보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당부를 좀 드린다면 비즈니스 보험은 개인 집차와 달리 좀 많이 복잡해요. 네, 뭐 설계도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네. 가입하는 것도 뭐 업종에 따라서 뭐 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충분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뭐 건물주가 원해서 또는 뭐 이제 은행에 내가 론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똑같은 리테일 군이지만 미처 못 보고 넘어가는 커버리지가 있듯이 네.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개인 보험이랑 다르게 비즈니스 보험은 어떤 내고를 할 수 있는 폭이 좀 있어요. 그 네. 말은 이거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뭐 얼마에 줘 이걸 떠나서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저희가 언더라이터랑 이야기 협의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예전보다는 폭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네. 예전엔 정말 컸거든요. 제가 처음 보험할 때만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차를 말씀드리면 뭐 내가 뭐 방어운전 교육을 받았다. 아니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보험료를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비즈니스는 있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과 리뷰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네. 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비즈니스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뭐 클로우 종합보험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비즈니스 보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네. 개인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네. 이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리마인드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차량을 구매하실 때 네. 한국에서 가도신 분들이 일단 국제면허증을 갖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운전을 불가피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국제면허증 소지자분들은 미국 면허로 빨리 먼저 바꾸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네, 왜냐하면 국제면허증으로 가입하는 거와 미국 면허로 가입하는 거의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많이 커요. 네, 많이 얼마나 뭐 많게는 보통? 2배까지도 나요. 야, 뭐 그 이상도 될 수도 굉장합니다. 있고. 네. 네. 정말 아무리 적게 나야지 30-4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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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일단 갈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네. 미국 면허로 해서 갈 수 있는 거와 국제면허증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거의 뭐 10군데 회사라고 치면 국제면허증은 2-3군데밖에 안 돼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견적을 볼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바로 차량 구매하지 마시고 네네. 국제 운전 면허증 있으시면 이제 이거 그냥 바꾸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바꾸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네,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떤 비자 스테터스를 갖고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요런 부분을 미리 이제 사전에 오시기 전에 좀 네. 준비도 좀 하시고 오셔서 차량 구매하는 시점을 조금 면허를 취득한 시점으로 옮겨 놓으시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첫 번째 이제 추천을 드려요. 물론 불가피하게 빨리 운전하셔야 되고 나는 보험료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뭐 그러신 분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뭐 대다수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니까 네. 국제면허증에서 미국 면허로 먼저 바꾸시는 거를 네. 1차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국제면허증을 그래도 꼭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네. 몇 개의 보험회사는 한국에서의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최근까지 있었다는 걸 네. 제출을 하면 그거를 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에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영문으로 떼서 오셔야 돼요. 네. 네. 그거를 갖고 오시면 그쪽 가능한 회사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이라도 네. 네, 좀 보험료를 낮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몇 회사에서는 그렇게 받아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로 쳤을 때 20%도 안 되는 회사들이 그거를 가능하게 이제 봐주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면허증 갖고 오실 때 꼭 한국에서 있었던 보험 가입 네. 네, 증명서를 영문으로 또 해서, 오셔야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블로그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는 하도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리마인드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차량 구매를 하시고 네. 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또 서류를 조금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려요. 차량 구매 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서류를 꼼꼼히 네.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많이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네. 차량을 구매하실 때 보통 이제 똑같은 연식과 모델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네. 가끔 가다가 이제 갑자기 바뀌는 차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내가 정말 딱 저 차와 저 색깔을 딱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구매하러 가셔서 똑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뭐 네.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네. 아니면 뭐 잠깐 종류를 바꿔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차마다 이제 고유의 빈 넘버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17자리 이제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빈 넘버가 있는데 네. 차량 구매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차량을 바꾸는 상황이 됐을 때 네. 보험에 꼭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보험이 알 수가 없어요, 네, 미리.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네. 그 같은 차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뭐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색상의 똑같은 연식의 똑같은 모델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끝에 뭐 한 5-6자리의 빈 넘버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지아는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반드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최소한 책임 보험이 네네. 이게 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주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라면 그 빈 넘버를 검색했을 때 그러면 디파먼트 오브 레비뉴에서 네. 페널티를 매겨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페널티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 라이센스가 서스펜드가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내가 처음에 가입했어야 됐던 빈 넘버가 아니게 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네. 면허증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보험도 문제가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기록도 남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뭐 차후에 사고가 있었을 때 네. 물론 이제 고의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판단을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잘못된 보험 가입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상태로 만약에 사고까지 나게 되면 굉장히 이거 이제 복잡해지네요. 맞습니다. 골치 아파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아무래도 뭐 영문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숫자와 문자가 이제 좀 헷갈려 보일 때도 종종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또는 손님들도 어떤 이제 서류를 찍어서 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타이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시고 내가 이제 보험증을 받잖아요. 그럼 네. 보험증에는 반드시 빈 넘버가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빈 넘버를 한번 내 차에 나와 있는 빈 넘버와 일치하는지를 한 번 정도는 체크업하시기를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꼼꼼히 못 본 것 같아요. 당연히 네네. 받겠지 생각했거든요. 네, 거의 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가긴 하는데 네. 보통 한 적게 말씀드리면 한 2-3% 정도는 아, 그러니까 100명에 한 2-3명 꼴이라고 그렇죠. 봐야 그래도 되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네, 네, 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맞다, 나 그런 25불 내라는 내가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내가 차를 샀던 딜러와 또는 보험사랑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다. 네. 뭐 이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실 네. 거예요. 네. 그 25불이라는 게 뭐죠? 처음에 이제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네. 25불에 페널티를 내라고 아, 디파먼트 네. 레비뉴에서 편지를 받아요. 네네. 네, DOR이라고도 하고 디파먼트 레비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으시는데 이게 일정 시간까지 결제가 안 되면 85불로 올라가요. 네, 물론 뭐 지금도 저는 가격이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도 그 가격이었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도 어떤 일정 시간까지 결제가 페이가 안 됐다라고 네. 하면 라이센스가 서스펜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좀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인 네.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도 기록에 계속 모르는 사이에. 남거든요. 네. 그렇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차량을 내가 직접 구매해서 내가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코사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거를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나랑 상관이 받아보는 없다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차의 빈 넘버는 보통 이제 운전석 와이퍼 있는 쪽에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운전석 문을 여시면 그 벽면 옆쪽에 네, 네. 거기에도 이제 붙어 있어요. 네. 숫자 문자랑 합쳐서 17 17 디짓으로 되어 있으니까 17개였군요. 네. 네. 빈 넘버가 길긴 길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래된 차량일수록 빈 넘버가 어떤 경우에는 적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뭐 꽤 오래된 차량, 클래식한 차량들은 빈 넘버가 좀 디짓이 다르긴 한데 네. 거의 대부분 99%의 차량들은 17자리로 되어 있다라는 네.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네. 시대.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해서 네. 당연히 뭐 가입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서류 꼼꼼히 정말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신 말씀을 드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 좀 전체적인 썸머라이즈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하기에 앞서서 한국에서 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입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가입 기간이 지나면 현재 있는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재가입이 안 되세요. 네. 뭐 회사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하셨다든지 이런 조건이 아닌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제 가입 조건이 충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네. 오셨을 때 가입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오신 후에 일정 시간이 또 넘어가면 또 가입이 안 돼요. 오신 지 한 60일 안에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네. 갓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미국은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비싸죠. 네, 네. 혜택도 많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선 또 한국 거리가 있잖아요. 네. 뭐 아프다고 해서 14시간을 저희가 그 몸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만 되신다고 하면 네. 일단 오바마 케어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네, 가입 기간이 아니더라도 네네.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비즈니스 보험 조금 썸머라이즈 한다면 다시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크게는 이제 책임 보험 그리고 네. 이제 재산 보험 재산 보험이라는 건 건물 또는 이제 인벤토리라는 컨텐츠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직원이 있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저희가 월커스컴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네네. 네, 종업원 상해보험도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PLI 요렇게 4가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꼭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이제 분들, 기업 또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계신다고 하면 무슨 보험이 필요하지 생각하셨을 때 크게는 이제 책임보험, 재산보험,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EPLI 네, 요 4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보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이 2가지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네. 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즈니스 보험료 측정되는 것도 내가 일단 어떤 비즈니스 타입인지 네, 크게는 이제 매뉴팩처인지 홀세일인지 리테일인지 오피스 쪽인지 아니면 컨트랙터 쪽인지 네. 여기에 따라서 일단 클래스 코드를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제 매출과 네. 이제 직원들의 급여 네. 앞으로 들어갈 1년을 보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네. 1년을 측정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또 강조드렸다시피 보험의 가입 시점 한 시점부터의 1년 그 사이에 회사 통장에 들어올 토탈 레비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는 더 큰다 하더라도 네. 그 기간 안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들어올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건물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와 건물의 형태, 네. 연식 그리고 어떤 머테리얼로 되어 있는지 뭐 머테리얼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건물은 뭐 철근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딘 뭐 나무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외관이 벽돌이냐 뭐 사이딩이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기본적인 거. 네. 조금 측정하기가 어렵고 건물주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면 건물 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웬만한 건물 정보가 연식이라든지 사이즈는 구글링을 해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물론 그게 100% 정확하리라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정확하다 보니까 네. 사진과 함께 이게 언더라이터한테 또 제출이 되면 언더라이터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색이 또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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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마다 또는 카운티마다 시리마다
갖고 있는 룰과 레귤레이션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네. 과연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뭐를 준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 클로버 종합보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